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써올린 김포 서울 편입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요. 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김기현 대표가 이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이 수도권 집중의 그 현상을 더 유지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또 헌법 120조, 122조, 123조에 따르면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균형적 발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헌법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이것이 좀 졸속적이기도 하거니와 방향성이 과연 맞느냐라는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은 송파에 계시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하남 또 성남 이런 곳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들은 바가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김포의 그 서울 편입에 대해서 네. 너무 좀 즉흥적이다, 좀 졸속으로 진행된다, 내지는 또 정치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지금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에게도 그럼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니 뭐 요구만 하면 다 서울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포시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번 이슈를 두고 김포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렸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신도시 주민들, 이분들은 좀 환영할 것 같아요. 예,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으로 출근한다는 한 직장인에 따르면요, 출퇴근이 너무 힘든데 서울에 편입이 되면 재정 지원을 받아서 개선되지 않겠나, 또 집값도 오를 테고 좋을 것 같다라면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네. 또 학군과 인프라를 이유로 해서 찬성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다만 김포의 원도심이라든지 읍면 단위에 거주하는 이른바 김포 토박이라고 불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웬 뜬금없는 소리냐, 이거 정치쇼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포시 하성면의 이제 김모 씨에 따르면요, 네. 면민대회 등에서 그 행사에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다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굳이 서울로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김포 이 소식에 주변 도시 주민들, 특히 지역번호 같은 광명이나 이렇게 과천 같은 경우 좀 넣어달라,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요. 예, 서울과 지역번호가 같은 네. 광명이나 또 광명철산도 주민의 김모 씨는요, 서울 강서구보다 서울시청과 강남이 더 가까운 게 광명이다라고 밝히면서 또 편입에 대해서도 이런 좀 광명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 네. 또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요, 김포보다 광명과 구리가 서울과 더 가까운데 김포도 편입된다면 이 지역 편입 가능성 높지 않냐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찬성 반대 입장 얘기도 좀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좀 의문이라는 주민도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 그 서울, 특히 수도권 도시들 서울 편입, 이 논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광명시 주민자치협의회 성시상 회장의 의견에 따르면요, 광명시도 서울 편입 움직임이 있었지만 말만 무성했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또 하남시장 후보에 의하면은 위례 신도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무산이 됐다라고 밝혔고, 또 한편 김포시에 앞서서 김포 일부 지역이 서울로 편입됐다면서 경기 북도가 아닌 또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당사자 서울시 또 김포시 두 자치단체장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김병수 김포시장 6일 만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서울시에 따르면요, 네. 이제 뭐 조만간에 만나서 한번 의견을 좀 청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이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김병수 김포시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로 좀 편입되는 쪽으로 좀 노력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시장, 오세훈 시장이나 김병수 시장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편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 또 좀 분석을 해보자라는 것 같은데, 자, 또 다른 이해 당사자죠. 김동연 경기도지사 어떤 입장입니까? 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요, 이제 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은 이제 경기도의 또 규모가 줄어드는 면도 뺏기는 있기도 거가 되는 한데요. 거죠.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당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국민 갈라치기에 이어서 국토 갈라치기냐라고 네.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한다, 편입시키는데 박차를 가한 이유,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네. 이후에 이 수도권 선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도권의 표심을 좀 한번 흔들어보자라는 배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김기현 당대표가 지금 영남 출신 아닙니까? 수도권으로 올라오라라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을 시키고 네. 또 김포와 관련된 지역에 혹시 출마를 할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출마까지. 자, 더 나아가서 오늘 TF팀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국민의힘은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TF를 발족하고요. 이번 주 중으로 특별법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요. 사안의 신속성을 위해서 의원 입법으로 형태로 할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MBC 박문진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해서 해임 처분의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네. 이로써 이제 김 이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얻을 공공복리의 크기가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김 이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이후에 처음으로 의결된 이 공영방송 이사 해임인데요. 자, 방통위는 어떤 이유로 이때 김 이사를 해임을 했던 겁니까? 예, 방통위는 김 이사가 MBC 사장 선임 관련 특별감사에 참여해서 네.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MBC 경영감독을 이제 소홀히 했다. 그리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으로 관리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면서 이제 해임을 이제 추진을 했었습니다. 당시 김기중 이사 입장은 어땠습니까? 예, 김 이사는요 방통위의 논리가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을 해임시킨 이유와 같다고 반발을 했는데요. 이로써 김 이사는 해임 당일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까지 함께 신청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이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로써 박문진이 원래 9명입니다. 그러면 여 3, 야 6 이런 구도가 또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인데요. 예. 이제 변수는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업무 추진비 사용 등을 두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보수 성향의 공정언론 국민연대 등이 청구한 박문진에 대한 감사 결과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요게 만약 된다면 또 다시 또 재판을 할 거고 그렇습니다. 만약 해임을 한다면 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 소식을 국회 가방위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민주당 의원하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하고 갔습니까? 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네. 이동관 위원장, 그 이상인 부위원장 두 분이 결론을 정해놓고 해임 처분을 한 거 아니냐, 무리하게 소송하는 거 아니냐라고 추궁을 했는데요. 네. 이동관 위원장은 해임 결정에 대한 사유는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 곧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항고, 재항고가 됩니다. 그래서 재항고를 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자, 김기중 이사 또 먼저 해임이 됐던 권태선 이사장 지난 9월에 다 이사장직에 복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야권 인사들이 잇따라 업무에 복귀하는 상황인데요. 이동관 위원장이 추진했던 박문진 이사진 개편 이게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에 가장 네. 먼저 이루어졌던 그 지금 이사에 대한 해임이 제동이 걸린 건데요. 이로써 사실은 MBC 또 내지는 KBS에 대한 이런 정권 차원에서의 압박에 좀 네. 더 제동이 걸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이고요. 아무래도 특히 MBC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정지로 그 해임 당했던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이동관 위원장의 여러 가지 계획들은 좀 차질을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편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근데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네. 사실 우리가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사법 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가지고 압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또 현실화해서 탄핵의 인용까지 이끌어내기에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인규 변호사와는 킹스맨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앞으로 뉴스 브리핑하는 신인규 변호사가 아닌 민심동행 창준 위원장으로 우리가 만나 뵙게 될 건데 자, 마지막 소식은 특별히 민심동행 창준이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어제 창당 발기인 대회
열렸네요. 예, 어제 저희가 설정릉역에서 네. 저녁 7시에 민심동행 창준이 발기인 대회를 거쳤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치의 서막을 열겠다라고 하면서 민심 100% 정치 시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심동행 창준이 구성원들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는 이제 정치권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혀 배제를 했고요. 네. 저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정치 개혁을 위해서 애썼던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지도부도 이제 실무형 지도부로 짰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의사로 박사과정에 있는 이성주 상임운영위원이 선정이 됐고 또 청년국회 업무를 열심히 활동했던 김현수 상임운영위원이 선임이 됐고요. 네. 또 정당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간부로서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이 실무진을 함께 꾸리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말씀처럼 민심을 듣기 위해서 지금 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민심동행, 시민중심, 민심중심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민심이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이제 마음 둘 곳이 없는데요. 저는 이제 다원화라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정치도 이제 경쟁해야 된다. 그래서 개방과 경쟁 시스템을 정치에 도입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공화의 가치와 정치도 서비스업으로 국민께 봉사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결국은 의제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만 오직 천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힘 탈당 선언은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창당 수순을 밟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좀 빠르게 창당 준비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신당이라는 것이 대선 주자 중심, 지역 중심이라고 하는 네. 여의도의 전통적인 문법이 있는데 저는 그 문법을 깨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좀 안 맞잖아요. 지역도 없고. 맞습니다. 또 대선 후보 뭐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아직 나이가 안 아직까지는 되고요. 나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예. 사실 제가 한다는 것이 뭐 뜬금없다라는 여러 가지 분석도 있는데 저는 최소한의 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깨기 위한 균열을 내기 위한 매기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우선 했고요. 여기에 국민들의 뜻이 담기고 시대 정신이 국민들께 와닿는다면 저는 비례정당 득표율에서는 1등도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더 국민들 곁으로 다가갈 계획입니다. 사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비례 득표 그렇다면 선거제 개편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편 논의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겁니까? 저는 떴다방 정당을 네. 지양하기 때문에요. 저에게는 한 20년에서 30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지속 가능하게 정당의 시스템을 갖춰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다소 불리하다 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압박을 하고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시험의 룰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양당이 또 병립형 비례대표제 이걸로 회기를 한다면 그만큼 제3지대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것도 조금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창당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3지대 정당들의 운명은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폐 여부에 또 좌우가 되는 건 또 현실적인 면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고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이런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별로 기대가 되지가 않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아마 3지대들 쪽에서는 좀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근에 금태섭 또 양양자 의원 제3정당 창당에 나섰는데 이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한다면 물밑 작업 합니까 앞으로? 양양자 의원은 한국의 희망을 이미 창당을 창당했죠. 완료했고요. 또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도 창준이를 꾸려서 창당을 준비 중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정치를 많이 오래 하셨던 분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연대나 큰 그릇에 모든 걸 담자라는 통합형 3지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더 선명성과 국민들께 다가가는 그 분명한 비전 제시를 통해 가지고 저는 선의의 그런 경쟁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민주당에서 나오는 신당, 범민주당 계열의 신당 혹시 나온다면 이쪽하고도 함께 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우선은 범민주당 계열의 신당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이 분명치는 않은데요. 저는 시민 100%, 민심 100% 플랫폼 정당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의지만 있는 분이라면은 전 누구와도 열린 마음으로 저는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른바 유승민, 이준석 신당 또 윤석열 대통령 신당도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신당들이 나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이제 아직 가정을 전제로 네, 다 해서 가정입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저는 어떤 신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네. 제가 지금 가겠다고 하는 이 민심 동행의 길을 저는 그 시대 정신과 여러 가지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께 나가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국민들 앞에 좀 그 각 세력들의 저는 의견들을 먼저 나열해 놓고 좀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킹스맨 이제 많이 도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를 부탁드리고요. 뭐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아침 바쁘시니까 브리핑보다는 이제 대담으로 저희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뭐 너무 이렇게 제가 짧은 시간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해 드리고요.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